오늘은 저번 주에 발표했던 그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제 코드로 구현한 걸 좀 발표를 해볼 텐데요. 어, 그 일단 이 트랜스포머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태스크 자체가 이제 번역이잖아요. 언어 번역. 근데 아직 그쪽에 대한 특정한 코드는 아직 짜지 않았고, 그래서 훈련 코드랑 추론 코드도 없고 그냥 일단 모델의 설계 정도만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모델 설계는 다 모듈화를 해놓은 상태라서 이 제 리포지토리 보시면 이 모델에 관한 건 이제 다 모델 여기 폴더에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제 크게 인베딩하고 레이어스하고 모델 이렇게 나눴어요. 이렇게 나눈 이유는 각각이 어디를 나타내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이제 트랜스포머 공부하실 때, 제 레포지토리 참고하실 때 이제 어쨌든 하기 좋게 이 자료를 남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인베딩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이쪽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nn.embedding 있잖아요. 그 부분이 들어가는 게 여기고, 포지셔널 인코딩에 해당하는 이 파이썬 파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해져서 이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layers라는 이 하위 디렉토리에는 딱 두 개가 있어요. 멀티헤드 어텐션이랑 이 feed forward.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트랜스포머의 뼈대를 구성하는 그 작은 조각, 작은 부품, 작은 이런 부분의 전체가 그냥 다 이거예요. 멀티헤드 어텐션, feed forward. 딱 이 두 개밖에 없어서 이거고, 그 다음 이제 모델이라는 하이 디렉토리 여기 가시면 인코더, 디코더가 있고,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감싸는 트랜스포머라는 래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코더는 당연히 이 인코더 블럭이라는 게 따로 있고요. 이렇게 이게 이제 6번 반복되는 게 이제 베이스 모델이었죠. 저번 논문에서. 근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그거대로 이 인코더 블럭이 있고, 인코더 블럭 클래스가 있고, 인코더 전체 이게 6번 반복된 클래스가 있고, 이 인베딩이랑 같이 합쳐진 이게 이제 인코더 파이썬 파일에 찾으실 수 있을 거고, 디코더는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됩니다. 디코더도 마찬가지로 이 디코더 블럭이 있고, 그거를 이제 여러 번 반복한 다음에 이제 인베딩이랑 이 마지막 풀리 커넥트 레이어까지 합쳐진 코더로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일일이 다 보면은 좀 너무 중구난방이니까 이 태글에서 이제 해봤어요. 이제 그대로 그냥 다 복붙하고 마지막에 이제 잘 동작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아, 일단 인베딩 과정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 전에 이제 먼저 인베딩 있죠. 저번에 다 설명드렸다시피 토큰 인베딩이랑 포지션 인베딩이 합쳐진 게 이제 트랜스포머의 전체적인 인풋 인베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제 토큰 인베딩을 먼저 해야겠죠. 토큰 인베딩은 그냥 간단하게 nn 인베딩으로 딱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복합 사이즈랑 D 모델을 넣어주고 이제 패딩 인덱스는 1로 잡아주기로 했습니다. 이 복합 사이즈는 이제 인코더랑 디코더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죠. 같을 수도 있고. 그 토크나이저를 이제 나중에 어떤 태스크에서 어떤 토크나이저를 사용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토크나이저가 예를 들어 영어랑 한글을 번역한다고 하면은 영어 토큰이랑 한글 토큰을 다 같이 해주는 그런 토크나이저가 있어서 이게 복합 사이즈가 인코더랑 디코더랑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네, 이렇게 토큰을 먼저 인베딩을 해주고,
그 다음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을 해줘서 이제 또 드롭아웃을 해요. 그래서 토큰 인베딩을 하고 그거를 이제 포지션 인베딩까지 추가한 다음에 드롭아웃으로 리턴을 해주는 게 이제 이 트랜스포머 전체적인 인베딩 클래스입니다. 그러면 포지셔널 인베딩을 좀 더 알아보면 저번에 이제 했던 수식은 다 잠시만요. 제가 띄울게요. 그거 화면을. 네, 이 식이었죠. 이 식을 이제 구현을 해야 되는데 먼저 0으로 채워진 이제 그걸로 P를 먼저 이니셜라이즈 해줍니다. 차원은 맥스 랭스랑 D 모델 되고요. 이 D 모델은 몇 차원으로 하나의 토큰을 인베딩 할 건지, 그리고 이 맥스 랭은 몇 개까지 그 인풋 시퀀스를 최대 몇 개까지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D 모델은 512라고 이제 베이스 모델은 512로 가져갔었죠. 트랜스포머 논문에서. 그래서 이제 지금 발표할 때 계속 512로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먼저 이니셜라이즈 해준 다음에 각각의 포지션을 나타내는 그 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줍니다. 네, 톨치 리스트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스퀴즈를 통해서 2차원으로 확장을 시켜준 다음에요. 그러면은 맥셀랭 by 1차원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이 안에 있는 만의 2i 나누기 d승 분의 1 이거를 이제 따로 구현을 해주는 부분이 이건데요. 디비전 텀이라고 해서 포즈 이게 포즈가 몇 번째 토큰이냐 이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 i가 그 하나의 토큰 안에 몇 번째 벡터 컴포넌트냐. 그러니까 이 숫자가 i고 이게 이제 포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나눠주니까 이걸 이제 디비전 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식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이제 GPT가 이렇게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안정성, 수치적 안정성 때문에 이제 수가 크니까 만이라는 수고 들어가고 하니까 사실 이 식을 보면은 어떻게 한 거냐면 저희가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2에 ln을 씌운 다음에 그럼 이건 같게 되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만에 이거 역수로 마이너스 승이면 역수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지수를 이렇게 빼주면 이렇게 되죠. 이걸 이제 수식으로 표현한 게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torch arrange에서 스텝을 2로 가져가서 왜 저희 이게 사이클이 이렇게 징검다리처럼 이렇게 반복됐잖아요. 그래서 홀수 인덱스, 뭐 짝수 인덱스는 코사인, 뭐 홀수 인덱스는 사인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 부분을 위해서 이 torch arrange 해서 스텝 2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짝수 인덱스에는 이 사인을 적용하고 홀수 인덱스에는 코사인을 적용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포지셔널 인코딩을 완성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배치 사이즈 나중에 이제 어쨌든 인풋은 어쨌든 배치 사이즈 by 시퀀스 랭스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배치 사이즈 차원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이 언스퀴즈를 해줘서 이 배치 디멘션을 생성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gister buffer를 이용해서 이 p를 self.p로 호출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 register buffer라는 메서드는 그
훈련할 때 이제 업데이트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고요. 그 대신에 이 state, 왜 저희 모델 state dict 이렇게 하잖아요. 모델에 관련된 파라미터 불러올 때 여기에는 추가를 해주면서 대신에 모델 업데이트 트레이닝 때 업데이트는 되지 않게 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이제 저번에 다 설명했던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이 사이누소이덜 포지셔널 인코딩은 그거였죠. 습 가능하지 않은 거였죠. 그냥 고정된 어떤 이렇게 정해진 함수에 의한 그 위치를 인코딩하는 함수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 과정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인베딩이 끝나고 레이어 먼저 멀티 헤드 어텐션을 보면은 소식이 이거였죠. 그러면은 이제 Q랑 K랑 B를 만들어주기 위해선 제가 이게 필요하다고 했었죠. 웨이트 Q, 웨이트 K, 웨이트 B. 근데 이거의 이제 차원이 어떻게 되냐 이건데 이거는 다 리니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예요. 그래서 n은 다 리니어로 구현이 되고 그 차원이 이제 그러니까 512 by 512 D모델 by D모델로 잡아줬는데 이게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멀티헤드 어텐션이잖아요. 그래서 멀티헤드 어텐션이니까 512를 이 베이스 모델은 8로 했으니까 헤드 개수를 64개로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생각대로라면 n다 리니어의 D 모델하고 64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D 모델 나누기 헤드 개수.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이렇게 해도 똑같아서 그래요, 결과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인풋이 있어요. 차원은 시퀀스 랭스고 D 모델로 이제 인베딩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웨이트 Q, KV를 거쳐서 QKV가 탄생하는 건데 이 웨이트의 디멘션을 지금 멀티헤드니까 D 모델을 그냥 510이라고 편하게 얘기할게요. 앞으로 512 by 64로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웨이트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이걸 이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했을 때 시퀀스 랭스 by 64가 나오게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이 헤드를 8번 반복해서 합치는 게 저희 멀티헤드 어텐션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웨이트를 512 by 64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512 by 512로 해서 아웃풋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QKV가.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쪼개서 본다는 거거든요. 8개로. 이렇게 해도 같은 이유는 이제 뭐 바로 느낌이 확 오실 수도 있지만 저는 조금 조금 더 이제 이거를 확실히 이해하는데 이제 시간을 쏟아서 GPT도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달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예요. 이렇게 나누기 전에 전체 웨이트가 이제 2차원이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값이 이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웨이트 Q라고 했을 땐 이게 Q 매트릭스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했을 때 결과랑 이 웨이트릭스 자체를 이렇게 세 개로 예를 들어 헤드 세 개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개로 쪼개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한 거랑 합쳤을 때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이걸로. 근데 이거는
매트릭스 행렬 곱을 하면은 당연한 거긴 한데 좀 순간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갔습니다. 왜냐면 모든 아마 자료를 찾아보셔도 다 이런 식으로 구현을 했을 거예요. MA 이렇게 멀티 헤드 어텐션을.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고 했고,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QKV를 512, 512로 설계를 한 이유가 원래 이제 논문에서 얘기하는 멀티헤드 어텐션을 써야 되면은 저거를 이제 D모델 그 슬라이스 8로 해준 다음에 저거를 이제 모듈 리스트로 생성자 8개 만들고 그 다음에 각 모듈 리스트의 그쵸. 레이어를 가져와서 저 QKV 연산하고 그걸 다시 컴캣을 해야 되는데 그 전체적인 네네. 일련의 과정이 지금 이렇게 설계하는 거랑 어쨌든 결과물이 똑같, 똑같다. 어허, 네. 이해했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이 파이토치의 이 그레디언트가 백프로페이션이 진행되는 과정이 이 포워드 메서드 안에서 어떤 식의 연산을 하냐에 따라서 그걸 이제 거꾸로 가는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쨌든 각 헤드마다 개별적으로 놀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따로 해서 할 필요가 없다. 이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의 특성이랑 이걸 다 자세히 살펴보면 굳이 나눠서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self W out은 뭐냐? 아, 이거다. 네, 이겁니다. 이거. 그- 그리고 이 self scale은 그 루트 디케이죠. 이거. 그다음에 이제 attention이라는 걸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attention은 이제 scale 다 프로덕트로 따로 이제 클래스를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attention을 보시면 굉장히 네,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그대로고요. QKV를 받으면 이 K를 트랜스포즈 해줘서 KT로 만들고 이제 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로 한 거는 이제 뒤에서 두 번째 차원이죠. 뒤에서 두 번째 차원하고 뒤에서 마지막 차원. 왜냐면 배치 사이즈랑 그걸 고려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Q 하고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 at 사인으로 파이torch에서 이제 파이토치에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한 다음에 스케일을 나눠주고 그럼 어텐션 패턴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스크가 있으면 마스크를 적용해서 거기에 이렇게 큰 음수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마스크에 대한 얘기는 이따 나중에 더 할 건데 이게 연결이 또 복잡합니다. 마스크가. 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그 마스크를 적용을 하는 게 네, 제가 알기로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네? 네 아, 아니면은 코드상으로. 네, 그 코드상으로 지금처럼 되게 큰 음수값을 적용하는 그 이제 클래식한 방법이 있고 또 네. 하나는 그 텐서 메서드 중에 하삼각 매트릭스 자체를 구현해 주는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이게 하 삼각만 있으면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나중에 이따가 뒤에 더 자세히 설명할 건데 이 마스크가 꼭 그 삼각대로만 되지 않아요. 이게 보통 찾아보는 이제 설명에서는 그 디코더에서 퓨처 마스킹에 대한 것만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말고 패드 토큰에 대한 마스킹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게 항상 삼각형으로 되지 않으니까 네, 그 하삼각 트리를 매트릭스 뒤에다가 패드 토큰에 대한 매트릭스 붙어버리니까 하삼각 매트릭스가 아예 나올 수가 없네요. 네, 이해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구나. 네. 그건 이제 나중에 더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어텐션 스코어가 나왔으면 거기에다 이제 소프트맥스를 적용해주고 그 이제 dim-1이라는 거는 마지막 차원으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강조했던 게 이 항상 어텐션 스코어를 보시면
이쪽 축을 쿼리 축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이쪽 축을 쿼리 축으로 보고 이쪽 축을 키 축으로 보시는. 이게 그 3 blue 1 brown 그 채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서는 이거 반대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히려 더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쪽 차원이 가장 마지막 차원이 되겠죠. 차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이쪽 차원에 대해서 소프트맥스를 적용해 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해주면 이게 끝입니다. 어텐션. 그래서 어텐션 컨텍스트라고 저는 이제 네이밍을 했고, 이게 이제 어텐션 컨텍스트라는 게 이 스킵 커넥션에서 전달되는 이 부분, 이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어텐션 스코어가 있잖아요. 중간에 생성되는 어텐션 스코어, 그 값을 또 따로 이렇게 출력을 해주게 클래스를 설계를 해서, 이건 이제 딱히 필요는 없어요. 사실 필요한 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어텐션 맵을 뭐 시각화하거나 다시 분석하고 싶을 때 그걸 위해서 이렇게 보통 같이 출력을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여기까지 다 함수 정의는 됐으니까 이제 forward로 넘어오면 지금 이제 멀티헤드 저 잠깐 어텐션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네. 그 어텐션 컨텍스트가 결국에 나중에는 그 어디서 사용이 되죠? 어 잠시만요. 이 그림 저번에 제가 설명했잖아요. 이게 이제 인풋 임베딩이죠. 그 어텐션 적용하기 전에 그냥 인베딩 했을 때 creature라는 단어를 임베딩 했을 때 이런 벡터라고 하면은 이제 어텐션을 했을 때 이렇게 변화라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는 이 벡터겠죠. 이 벡터를 찾아내잖아요. 어텐션을 통해서. 그럼 이 벡터가 그게 되는 거죠. 그 어텐션 컨텍스트. 그, 제가 그, 이제 표현하기로 어텐션 컨텍스트. 그러면 저게 결국 어텐션 웨이트가 아닌가요? 어텐션 웨이트, 소프트, 웨이트라는 표현은 처음 들어봤어요. 네. 소프트맥스를 통과한 값이 저 어텐션 컨텍스트잖아요. 이제 소프트맥스를 통과하고 여기 이제 V를 곱해줬죠. V를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번에 제가 요번에 또 다시 비디오로 아마 그림을 새로 그렸는데 저번에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을 못 드려서 이게 이제 어텐션 스코어가 이렇게 나오면은 이 I love you라는 그거에 대한 밸류 벡터가 여기 그 전에 다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각각의 밸류 벡터를 얼만큼 이제 섞어서 변화를 줄 거냐, 임베딩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I라는 토큰에 대한 변화를 이만큼 줘라라고 이제 이 어텐션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러브 두 번째니까 러브에 대한 토큰에 이만큼 변화를 줘라. 근데 얼만큼 각각의 밸류 토큰을 얼만큼 더해줄 거냐 했을 때 그 얼만큼이 이 어텐션 스코어의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제가 지금 저도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어텐션 공부하고 있는데, 네, 이 어텐션 스코어라는 거 따지면 0.1, 0.4, 0.5 그거에 대한 이제 하나의 점수잖아요. 그렇죠. 그 점수가 모여있는 행렬 자체를 어텐션 웨이트라 부르고, 그 어텐션 웨이트랑 내가 어텐션을 적용을 해야 할 매트릭스에 곱하는 과정이 지금 가장 마지막 블럭에 해당되는 거랑 똑같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예, 그래서 그 결과값이 이제 어텐션 컨텍스트가 어텐션이 적용된 컨텍스트 벡터가 되는 거고, 지금 아까 보면은 이제 동그라미 그려져 있는 그 청록색 매트릭스, 그거를 이제 GPT한테 물어보니까 걔 자체를 이제 어텐션 웨이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음, 이거요. 네네, 네, 그거를, 이거는 뭐 예.
저는 어텐션 스코어, 어텐션 패턴 이렇게 부르긴 하거든요. 근데 뭐 어텐션 웨이트라고 해도 네. 그게 헷갈려가지고. 아 네. 그래서 이거 V랑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한 거가 이제 이 어텐션의 결과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텐션 컨텍스트 제가 표현하기로. 그래서 이 포워드를 보시면 3개의 인자를 받고 마스크를 받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각각의 웨이트 Q, 웨이트 K를 곱해주면 QKV 매트릭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이거를 왜 굳이 QKV 3개로 나눴어야 됐나, 그냥 X로 해놓고 어차피 이게 같은 인풋이 들어오거든요. 같은 인풋을 다른 매트릭스에, 그러니까 같은 인풋을 인베딩을 웨이트 Q에 곱했으면은 Q가 나오는 거고, 똑같은 걸 웨이트 K에 곱하면 K가 나오는 거고, 웨이트 V에 넣으면 V가 나오는 거니까 어차피 그냥 X로 하나로 받아도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크로스 어텐션이랑 같이 중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재사용을 위한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도 인자로 받고, 그래서 그럼 이걸 이제 쪼개줘야겠죠? 그 QKV를 아까 이런 식으로 그 웨이트를 설계를 했으니까 이걸 다시 쪼개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이걸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좀 특별한 메서드가 쓰이는데, 이건 이제 INOPS라는 그거에서 리어렌지를 불러오시면 되고, 이건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리쉐이프 해줘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인풋의 쉐입이 뭐죠? 인풋 인베딩의 쉐입이 이 QKV는 배치 사이즈 바이 시퀀스 랭스 바이 D 모델이죠. 그러면 이 D 모델이 어쨌든 510이라는 게 넘버 헤드 수 곱하기 각 헤드당 나타내는, 각 헤드가 갖는 차원 수, 그러니까 8 곱하기 64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인풋으로 받은 그 QKV는, 생성된 QKV는 배치 사이즈 시퀀스 랭스 바이 510이니까 이거를 헤드별로 나누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8 곱하기 64로. 그 다음에 또 순서를 배치 사이즈 바이 시퀀스 랭스 바이 헤드 딤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헤드가 먼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순서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을 해주는, 이 리쉐이프를 해주는 게 이 rearrange 메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인풋은 3차원으로 봤거든요. 이 가로는 하나의 그거를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B 곱하기 S 곱하기 HD로 받은 건데, 이거를 이렇게 4개로 쪼개려면 이 H나 D가 뭔지를 알아야 이렇게 쪼갤 수가 있잖아요. 최소한 한 개는 알아요, 이 H랑 D 중에. 그래서 이 H를 명시를 해주는 거고, H는 numHas로 입력을 해주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이 QKV에 대해서 이 rearrange를 해주면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저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리어레인지라는 메서드는 다른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온 거고, 가만 보니까 저거 그 뷰 함수랑 뭐 리쉐입 함수가 여러 개 섞여 있는 하나의 큰 라이브러리를 보면 되겠네요. 네네네. 저거를 만약에 로우 코딩을 하게 되면은, 저거 크게 빡세겠다. 막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야 아마. 이게 다른 사람이 한 것도 있거든요, 레포지토리. 그냥 보시면 그냥 조금 길게 이 정도? 한 줄로 다 표현이 돼요, 어쨌든. 근데 그걸 이제 3번 반복해야 돼요. 네, 오케이, 그 이해했습니다. 예. 리어레인지 안 쓰고 뷰랑 그거 써서 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QKV가 생성이 됐으면 이걸 어텐션을 적용을 시켜야겠죠?
그러면 어텐션 컨텍스트랑 스코어가 나오겠고 이 어텐션 컨텍스트를 다시 합쳐줘야겠죠. 여기 컨캣. 그것도 이제 이 rearrange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배치 사이즈 by 이제 배치 사이즈는 그냥 조금 무시하고 생각하셔도 돼요. 지금 이해하실 때는 어차피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헤드 개수 곱하기 SD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면 각 헤드마다 이렇게 시퀀스 랭스 by 64 이게 지금 8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다시 시퀀스 랭스 by 64를 8개 이게 지금 하나로 받으니까 이게 네 곱하기 8 해서 이 HT라는 게 8 곱하기 64 이렇게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제가 여기 네이밍까지 해 놨고요. 이번 이 코드는 조금 좀 치밀하게 다 도큐멘테이션 해 놔서 아마 이해하기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거치게 되면 이 어텐션 컨텍스트가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텐션 스코어를 같이 리턴해 줍니다. 이 멀티헤드 어텐션에서. 그다음이 이제 이러면 중요한 거는 사실 끝났어요. 멀티헤드 어텐션은 끝났고 그리고 FFN은 이제 feed forward network이라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딱 이겁니다. fully connected layer 2개. 근데 이제 그 디멘션 그 노드 수가 4배로 증가했다가 다시 줄어드는 그런 inverted bottleneck block 형식의 그걸 이제 시퀀셜로 구현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저 드롭아웃이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지금 따지고 보면 저 인버티드 버틀렉 구조를 띄고 있는 FFN이 그 네, 이제 옛날에 이제 모발넷 했었을 때 모발넷에서도 CN 했었잖아요. 네. 근데 MLP에서 CNN으로 FFN을 변경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동일하게 구조를 짜는 게 가능하지 않나. 그게 잠깐 궁금하긴 하거든요. CNN이랑 연관을 시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MLP 자체가 사실 그렇게 효율성이 높은 레이어는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NL 레이어를 뭐 CN으로 바꿀 수 있는가? 아니면 바꾼 사례가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근데 그 어떤 그러니까 모양이 똑같은 거지 저희가 원하는 거 어쨌든 MLP인데 갑자기 컨볼루션을 적용하는 건 조금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하네요. 음,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컨볼루션이라는 거는 국소적인 부분을 보는 거고 MLP 풀리 커넥티드라는 건 말 그대로 전체를 다 연결시키는 거니까 각자가 아,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구조로 그 전체 아키텍처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같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인코더를 들어오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코더 블럭이랑 인코더로 분리해서 이제 임플리먼트 했고요. 인코더 블럭은 이제 이 하나의 이걸 말하는 거고 인코더는 이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코더 블럭을 먼저 보면은 간단합니다. 멀티헤드 어텐션 그리고 레이어 놈이랑 드롭아웃 설정해주고 그다음에 FFN 해주고 레이어 놈이랑 또 드롭아웃 해주면 그대로 통과시키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 X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끌고 간 다음에 어떤 식으로 더해서 하는지는 좀 자세히 보셔야겠죠. 네,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XXX로 넣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인코더에서 들어오는 이 인풋 임베딩을 각 이제 QKV에 사용하기 위해서 QKV에 해당하는 그 파라미터에 다 그러니까 같은 임베딩을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크로스 어텐션을 오게 되면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크로스 어텐션은 Q는 디코더에서 가져오고 K랑 B는 인코더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이제 X 이제 인코더 아웃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이제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마스크는 소스 마스크랑 이제 같이 전달해주고 이 소스 마스크라는 게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왜냐면 지금 인코더인데 왜 마스크가 있냐? 약간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한 번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이 인코더 블럭을 이제 모듈 리스트로 블럭의 개수만큼 분복을 해주고 이 트랜스포머 임베딩은 아까 이제 최종적인 임베딩을 해주는 다 같이 해주는 이 클래스였고 그래서 소스를 받으면 그걸 임베딩 해주고 드롭아웃 해준 다음에 각각의 그 인코더 블럭을 그냥 그대로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텐션 패턴, 어텐션 스코어, 어텐션 웨이트를 나중에 시각화하기 위한 그거를 좀 쌓아놓는 부분이라서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그걸로 이렇게 같이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게 이제 인코더에서 나오는 아웃풋이 되겠죠. 이 X가 최종적으로. 인코더 아웃은 근데 따지고 보면 뭐였죠? 그냥 인풋에 대한 임베딩이다. 근데 이제 어텐션이 적용돼서 각각의 토큰이 나타내는 바가 컨텍스트를 잘 포함한 임베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로 넘어가면 디코더도 이제 임베딩이 따로 있겠죠? 일단 디코더 블럭을 먼저 살펴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뭐 셀프 어텐션 있고 레이어놈이랑 드롭아웃 적용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크로스 어텐션이 여기 들어가니까 크로스 어텐션을 설정해주고 레이어놈이랑 또 드롭아웃 해주고 이 드롭아웃은 아마 그냥 하나로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보드에서 그냥 그걸 계속 사용해도 될 거예요. 굳이 이렇게 세 개로 안 나누고. 근데 저는 그냥 어쨌든 좀 더 객관성을 위해서 이렇게 딱 나눠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for 함수를 보면은 먼저 셀프 어텐션이 먼저 들어가죠. 그러니까 셀프 어텐션은 같은 임베딩을 Q 케이블이 다 받으니까 얘는 당연히 XXX를 인자로 받겠죠. 그리고 마스크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 디스코더의 마스크는 셀프 어텐션에 적용되는 마스크랑 크로스 어텐션에 적용되는 마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셀프 어텐션 마스크, 크로스 어텐션 마스크로 따로 해줬고 그걸 해서 이제 어텐션을 적용하면은 멀티헤드 어텐션을 적용하면 이 부분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아니지. 여기 들어봐서 롬 하면은 이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어텐션을 적용하는 건데 보시면 차이점은 이 Q에 해당하는 자리는 X에서 가져오고 K랑 V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 아까 인코더 아웃에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또한 이 크로스 어텐션에 대한 마스크가 또 따로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넣어주면 2층도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FN을 지나서 총 이렇게 출력을 하는 게 디코더 블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텐션 패턴이 두 개가 있죠. 셀프 어텐션에 대한 패턴이 있고 크로스 어텐션에 대한 패턴이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같이 출력을 해주는 게 이제 나중에 이제 시각화를 위한 과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적인 디코더를 하는 클래스가 이제 이 클래스고 동일합니다. 이 트랜스포머 임베딩 를 통해서 똑같이 포지션 임베딩까지 해주고 근데 이제 디코더 부캡 사이즈가 들어가겠죠.
디코더 이제 뭐 번역이라고 한다면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한다면 한글에 대한 보캐블러리가 또 따로 있다는 가정하에 토크나이저가 있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에 드롭아웃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디코더 블럭이 이제 넘 블럭스만큼 반복되는 거죠. 모듈 리스트로 인스턴스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FC 아웃은 이걸 나타냅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층으로 이 어쨌든 이 트랜스포머가 지금 하는 기반의 태스크는 트랜슬레이션이잖아요.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하는 거는 뭐 SOS 하고 I를 디코더에 넣었다 하면은 그 다음 토큰, 넥스트 토큰을 예측하는 태스크잖아요. 그걸 이제 무한이 아니라 end of sequence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게 이제 이 디코더의 모델이니까 그러면 이 한 번의 차원이 끝났을 때 이 다음 토큰을 추측하는 값들이 있어야겠죠? 그게 이제 보캐블러리의 사이즈만큼의 값이 나오겠죠. 그걸 이제 소프트맥스를 통과시켜서 뭐 i라는 토큰에 대한 확률, ma라는 토큰에 대한 확률, 어라는 토큰에 대한 확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보캐블러리에 대한 확률을 다 구해서 여기서 argmax를 취해준 다음에 그거를 하는 게 이제 이 디코더의 동작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 층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풋 인베딩을 먼저 해준 다음에 근데 이건 이제 타겟을 인베딩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역할 언어에 대한 인베딩을 해주고 이제 디코더 블럭을 다 이렇게 포문으로 이렇게 n번 반복한 다음에 마지막 FC 레이어를 통과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 x가 되겠고 그럼 그 x는 이 값이 되겠죠. 그리고 어텐션 패턴이랑 크로스 어텐션 패턴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트랜스포머 이제 전체 래퍼가 되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마스킹 얘기를 조금 해야겠네요. 이 저번 주 발표에는 이제 이 부분을 몰라서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저번 발표 때는 이제 그 다음 토큰에 대한 마스킹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뭐 I love you가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어쨌든 이 디코더라는 데에서도 셀프 어텐션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이 I love you라는 이거의 어텐션을 구할 때 이제 여기 빼고 여기를 마스킹한다. 이게 이제 피처 마스킹이었는데 이거 말고 이제 패드 마스킹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패드 토큰에 대한 걸 또 마스킹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인코더를 저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인코더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원문으로 받고 한글로 번역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좀 바꿔서. 그러면은 저희 이제 패딩이라는 걸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 이 I love you라는 그대로 들어오지 않고 여기 패드가 좀 들어올 거잖아요. 모든 문장이 다 같은 길이인 확률은 없겠죠. 그런 데이터 자체는. 그러니까 실질적인 데이터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텐션 패턴도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i라는 단어가 헤드 토큰의 어텐션을 받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를 마스킹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인코더에 대한 셀프 어텐션에서도 아까 인코더에서도 소스 마스킹이라고 있었죠. 인코더에서도 마스킹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이 패드 토큰에 대해서 패드 벡터가 이
i라는 쿼리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여기를 그냥 그 퓨처 마스크랑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에 굉장히 큰 음수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소프트맥스를 했을 때 여기는 이제 0이 나오고 뭐 여기는 뭐 큰 값이 나오겠죠. 이쪽은 이게 이제 패드 마스킹인데 이게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게 어떻게 어디서 생각을 해야 될까? 일단 인코더에 대한 마스킹이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제 디코더에서 이 셀프 어텐션에 대한 마스킹이랑 크로스 어텐션에 대한 마스킹을 또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디코더에서 셀프 어텐션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글로 번역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게 있으면 얘가 이제 Q고 여기가 K죠.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그 퓨처 때문에 이쪽이 다 이제 마스킹이 되게 되겠죠? 그다음에 잠시만요. 그다음에 또 디코더에도 디코더만의 이제 패드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디코더도 어쨌든 하나의 보캐블러리를 형성해서 들어오니까 여기도 패드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얘네도 이제 패드 마스킹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다 마스킹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패드 마스킹이라는 게 없었다면 퓨처 마스킹만 저희가 생각을 했다면 이런 식으로 마스킹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패드 키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걸로 이 단어를 인베딩을 변화를 주면은 조금 그거는 이상한 훈련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축을 기준으로 마스킹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상무님이 말씀하셨던 그 만약에 이게 그냥 그 퓨처 마스킹만 한다면은 그 토치, 트릴 이 메서드로 구현이 되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 패드 마스킹까지 고려를 해줘서 이 디코더의 셀프 어텐션을 마스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마지막 하나 남은 게 크로스 어텐션. 크로스 어텐션에서 어떤 식으로 마스킹이 진행돼야 이건데 크로스 어텐션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영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거죠. 영어에서 한글. 그러면은 영어가 인코더가 되겠죠. 한글이 디코더 그게 되겠고 그러면 아까 Q는 그 디코더에서 온다고 했으니까 한글이죠. Q는 한글이니까 나는 너를 사랑해고 뭐 패드가 있겠죠. 그리고 I love you가 이제 키가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계속 말씀다시피 여기서 오니까. 다음 여기도 패드가 있을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디멘션이랑 같다고 가정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코드 돌려보면서 그 차원 맞추느라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텐션을 적용할 때 이 패드 마스킹이라는 거를 안 했을 때는 저희가 크로스 어텐션에는 마스킹을 적용 안 한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이거는 이미 다 아는 컨텍스트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지금 내가 SOS하고 나는
너를까지 지금 인풋으로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 인코더에 대한 컨텍스트를 모르나요? 다 알죠. 다 아니까 여기는 퓨처 마스킹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상 원래는. 근데 이 패드 마스킹이라는 걸 이제 그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마스킹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그냥 이겁니다. 너무 거창하게 말하고 좀 별게 없는데 그냥 이거를 하는 겁니다. 아, 이게 크로스 어텐션 저, 마스킹이에요. 잠깐 이해한 거를 제가 제 생각을 잠깐 해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인코더랑 디코더의 시퀀스 랭스는 당연히 같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니까 저 크로스 네, 어테인션의 매트릭스는 직사각형 매트릭스가 형성이 될 거고 거기서 그쵸. 패드 같은 경우는 사실 따지고 보면 세그멘테이션의 그 백그라운드에 해당되는 속성이니까 그거는 이제 맞출 필요가 없는 레이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마스킹 처리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방금 세그멘트 그 네, 배경은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건데 근데 그게 약간 그 좀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게 이게 로스 계산에 들어간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마스킹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그거랑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그노어 인덱스로 처리가 되는데 여기는 지금 어텐션 그러니까 임베딩 값을 바꾸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로스랑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i라는 나는이라는 벡터를 더 정확하게 임베딩하기 위해서 이 패드를 무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이거 로스에서 이거널 인덱스로 처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노를 인덱스를 처리를 하는데 그 로스 계산에서 패드를 제외하기 위해서 여기서 마스킹을 했다는 조금 틀린 말이라는 거죠. 그냥 이해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라는 어떤 벡터를 더 잘 임베딩하기 위해서 어텐션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패드를 보지 마라 이 뜻이지 어떤 태스크의 로스를 계산할 때 패드는 무시해라 이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큰 음수값을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구나.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소스 보캐블러리에 대한 패드 인덱스랑 또 타겟 스펙 보캐블러리에 대한 패드 인덱스랑 다를 수가 있죠. 뭐 보통은 같게 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따로 받는 거고 이렇게 과정을 보시는데 인코더 디코더 그냥 인스턴스 하는 과정이고 뭐 포워드는 사실상 그냥 간단해요. 그냥 소스에 대한 마스크 이게 이제 인코더 패드 마스크라고 저는 이름을 붙였고 이게 다른 레포지토리를 보시면 아마 이 네임 자체가 조금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디코더 패드 마스크는 패드만 한 마스크.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패드 퓨처 마스크는 패드랑 퓨처에 대한 마스크를 같이 해준. 그러니까 이 셀프 어텐션에 대한 마스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인코더 지나고 디코더 지나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마스크를 생성해주는 이 함수들을 만들어줘야겠죠? 그게 이제 세 개가 있는데 먼저 이제 그 인코더에서 패드 마스크, 셀프 어텐션 마스크를 생성해주는 게 이거고 보시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소스를 패드 인덱스랑 같은 애들을 그러니까 소스가 들어오는 형태가 뭐 이런 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4, 5, 6, 7, 8 8개짜리 토큰을 시퀀스 랭스로 갖는 인풋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들어오잖아요. 인덱스로 저희가 원활 인코딩은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이거는 너무 메모리적으로 비효율적이니까 보통 인덱스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패드 토큰이랑 같은 애들 얘를 찾아서 걔네가 true가 되겠죠. 패드 마스크는 그 다음에 그러면 걔는 차원이 배치 사이즈 바이 시퀀스 랭스일 테니까 이 어쨌든 어텐션에 마스킹이 붙는 거잖아요. 어텐션 스코어에
근데 어텐션 스코어 그 차원이 뭐 어떻게 됐죠? 배치 사이즈, 헤드였나? 헤드 개수, 네, 그쵸? 헤드 개수, 그 다음에 그 뭐라고 해야 돼? 시퀀스 랭스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이 4차원으로 늘려주기 위해서 언스코이즈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익스펜드를 해주면 됩니다. 이걸 그대로 그냥 늘려주면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 문장에 대한 거니까 한 문장에 대한 걸 그냥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 패턴대로 이 익스펜드 하는 과정이고 그게 이제 인코더의 패드 마스크가 되겠고 디코더의 패드 마스크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똑같죠? 똑같은데 이제 타겟을 받는 거죠. 소스하고 타겟을 받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서 제가 이제 계속 차원 오류가 있었는데 이게 이쪽은 소스로 받고 여기는 이제 타겟으로 받다 보니까 인자도 두 개로 받아야 되고 어텐션 쉐입 자체도 이렇게 된다는 걸 고려를 해줘야 돼서 타겟 쉐이프랑 소스 쉐이프로 넣어줘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 왔고 그 다음 이제 패드 퓨처 마스크는 어, 네, 이쪽 마스킹이죠. 디코더의 셀프 어텐션.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냐면 먼저 아까 그 토치 트릴 그걸로 어, 뭐냐 하삼각 매트리스. 네. 근데 이게 토치 트리 작동하는 방식이 위에가 아마 1로 채워질 거예요. 그다음 나머지는 이렇게 0으로 하고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준 다음에 그러면 저는 이걸 triangular matrix라고 이제 네이밍을 해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반대로네요.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네. 그래서 0인 애들을 이제 패드해야 된다니까 걔네가 true로 되게 이제 세팅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네, 이 패드에 대한 마스킹이랑 5월 연산을 통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패딩 true가 되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upper triangular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이게 캐치가 되겠죠? 이렇게가 캐치가 되고 그 이 여기에서 캐치가 되는 부분은 이 두 컬럼. 그래서 얘네를 이제 합집합 유니언 하시면 총 이렇게 패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러면 이제 설명은 끝이에요. 근데 하나 더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 패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마스킹을 하는 게 지금 인코더 예를 들어 셀프 어텐션을 한다고 하면은 이건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얘네는 왜 마스킹을 안 하냐는 거죠. 얘네도 패딩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알아보니까 어, 일단 이게 지금 인코더 셀프 어텐션에 대한 이 값이 쓰이는 데가 여기에요. 여기. 크로스 어텐션. 그러면은 여기서 K로 어차피 쓰이기 때문에 어차피 쓰이는 건 이렇게 쓰이게 되는 거거든. 나중에 행렬 연산을 보게 되면은 어차피 얘네가 쓰이기 때문에 나 이해했어요. 네, 어, 그거에 대한 스코어가 결국엔 어차피, 0으로 나와야 예. 돼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EOS 토큰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게 플래그로 들어가가지고 밑에 있는 패드 토큰들은 연산이 안 들어가니까 저기는 마스킹을 처리하나 처리하지 않으나 상관이 없다. 요렇게 이해가 됐거든요. 그것보다는
이쪽이 이렇게 쓰일 일이 없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네, 얘는 여기서 디코더가 아니니까 얘가 결과값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결과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데 영향을 받는 거는 이거 얘거든요. 키 밸류, 키 벡터. 근데 걔네는 이미 패딩이 됐다는 거죠 여기서. 네. 근데 이거를 조금 나중에 한번 스스로 그 행렬 연산이랑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그것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러면 인코더의 저 패드가 사실 그 마스크를 적용을 하나 적용을 하지 않나 차이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쪽은요. 네. 예, 이쪽. 그러면은 저거를 이제 그 여러 뭐 블로그 포스터들이 설명을 할 때 저기를 이제 마스크를 적용을 한 포스터도 있고 적용을 하지 않은 포스터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저는 뭐 다른 그걸 많이 저는 딱 정해진 것만 참고를 해가지고 아, 모르겠네. 여기를 마스크를 한 애들 그럼 참고로 한 잡을. 대는 마스크는 안 하고 이제 넘어간 거예요, 거기를? 네네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차이가 없어요.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얘네가 직접적으로 쓰일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건 이제 이 키라는 거를 잘 이해하죠. 그 키라는 거에 대해서 키가 패드이거나 미래의 토큰일 경우에만 마스크를 해준다. 지금 이거를 조금 포인트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키에 대한 애들. 네. 그리고 그러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됐는데 또 제가 어디서 의문이 있었냐면 얘는 아, 네. 여기 이 디코더의 셀프 어텐션 할 때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얘도 마스킹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여기에서 소프트맥스 할 때 어떻게든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의문을 가진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어차피 EOS가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추론을 안 해요. 그리고 꼭 그러면 이제 그 말은 이제 추론할 때 얘기고 훈련할 때도 이게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훈련할 때는 그 한 번에 이렇게 디코더를 여러 번 반복하는 형식이 아니라 한 번에 하니까 그때는 왜 영향이 없냐면 그때 이제 이그노 인덱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스 계산할 때 이그노 인덱스를 꼭 패드 토큰으로 해줘야 그거에 대한 이 패드를 마스킹 안 한 거에 대한 로스가 조금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코드를 짜다가 로스 펑션에서 실수로 이고노리 인덱스를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은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면은 차라리 저 인코더 부분 패드에다가 마스킹을 처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중으로 그 안전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그렇죠. 근데 뭐 그 이그노 인덱스를 안 했을 때 문제가 이 마스킹만의 문제라면은 그게일 텐데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한 좀 작은 부분 아닐까요? 전체적인 문제는 이제 패드에 대한 로스를 계산한다 에서 자체에서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아하, 그렇게도 볼 수 있구나. 예. 좋은 설명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코드는 이게 다고요. 그래서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여기 모델 인스턴스 한 다음에 일부러 이 소스랑 타겟의 그 시퀀스 랭스를 다르게 줘서 이렇게 해봤을 때 원하는 이제 디멘션이 잘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해서 모델 설계는 끝났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스텝은 아마 뭐 특정 데이터셋을 구해서 번역 태스크를 해보던가 하는
태스크가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가요? 또 네, 다른 아마 분들 질문 없으세요? 좀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아마 다른 분들은 아직 NLP를 잘 안 해주셔가지고 아, NLP 하실 때 그 상우님 꼭 NER 데스크랑 그 아래는 그거를 좀 영상을 복습하시는 걸 전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저는 이거 내용을 조금 많이 도움받아서 좀 시퀀스 투 시퀀스 이쪽을 빠르게 건너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히 이해하시고 아마 트랜스포머 공부하시면은 그때는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강의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아, 진짜 설명 잘하시네. 예, 도움 많이 됐어요. 아, 그리고 지금 이거 현태님이 코드 짠 거 보면은 다른 분들도 보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주석에다가 arg랑 스텝이랑 리턴 이렇게 적잖아요. 저거 찾아보니까 그 뭐였지? 아, 이게 파이썬 코딩 규칙에 그 주석을 다는 표준이 있거든요. P257 표준이랑 구글 스타일 표준, 그 다음에 뭐 넘파이 스타일 표준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주석이 작성된 스타일이 구글 스타일에 좀 더 가깝긴 해요. 근데 저거를 저렇게 이제 그 주석을 다는 것 또한 표준이 있고 저거를 준수를 해서 작성을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이제 나중에 이제 코어를 할 때 그 코드 막 이제 기사도 올리고 이제 여러 사람이 볼 거 아니에요. 저런 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현태님이 짜신 부분에서 저 주석을 다는 거는 아주 좋은 실습 예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설명 정말 감사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제가 다음 주에 하면 이 정도의 어떤 설명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왜냐면 금방 까먹어서 좀 어제 코드를 짜가지고 좀 기억이 생생한 김에 해봤습니다. 그러면 발표는 종료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